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일이죠. 부터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JP모건 같은 금융주, 그다음에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회사들 발표가 났는데요. 이 실적 시즌이 이번에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1월 첫째 주에 미국이 좀 조정이 있었고, 물론 그 다음 주에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과 올해 가이던스를 많이 제시할 지금 실적 시즌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제가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인데요. 미국의 4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 1개월, 지난 3개월 동안 1%, 7%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2022년부터 이코노미스트들은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만 2년째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안 왔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의 뷰를 조금은 따르긴 따라야 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뷰가 나쁘면 어느 정도는 그것이 추정치에 녹아있게 되거든요. 지난 몇 개월,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를 말해왔고 특히 이번 4분기나 올해 상반기 경기가 나쁘다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하향된 거는 당연하다.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도 이코노미스트의 그 뷰를 따라서 추정치를 낮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그럼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니까 주가가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빠질 거다라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 추정치는 하향이 되고 있는데 이익 상향 비율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 상향 비율은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이 각 기업의 실적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됩니다. 오른 거, 내린 거 숫자를 뺀 다음에 전체 추정치로 나눈 걸 이익 상향 비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린 사람이 더 많으면 이익 상향 비율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오른 사람이 더 많으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지금 이익 상향 비율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추정치가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전체 S&P 500의 추정치는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이기 때문에 이익 상향 비율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조그만 회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개선이 되고요. 큰 회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 작은 회사들은 어느 정도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에서 이어진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되냐면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시장의 실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이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걸 업종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보기술하고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추정치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나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들의 실적이 그거보단 괜찮네, 그거보단 괜찮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실적 시즌 전에 어느 정도 흔들리거나 또는 옆으로 지지부진하거나 하다가 추정치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분기의 실적 추정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잖아요. 내버리면 4분기 전에 2023년 3분기하고 2023년 1분기에 추정치의 하향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추정치의 하향이 많았고 그 추정치가 많이 하향되는 동안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022년 4분기는 그때 주가가 워낙 바닥에서 막 올라올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추정치와 관계없이 그냥 주식이 움직였었고요. 2023년 2분기는 어땠었냐면 생각보다 추정치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잘 버티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추정치 대충 다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2022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말이 바닥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이후에 주가 오를 때는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식이 너무 싸고 그리고 이제 긴축이 끝나간다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이 세게 올랐던 때라 빼고 보면 나머지 3번 중에서 2번은 추정치가 미리 하향이 되고 주가도 미리 빠진 다음에 오른 거고요. 한 번은 추정치가 안 빠지고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그래서 오히려 추정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거죠. 2번을 보시면 작년까지 무려 9주 연속 S&P가 올랐다가 1월 첫째 주에 하락을 했고요. 둘째 주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실적 직전 2주의 주가가 센 건 아니었다는 거죠. 추정치도 많이 어느 정도 하향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뭐 흔들림은 있게 잘 나올 때 오르고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2월 1일 애플로 대충 마무리가 되고 그 전 FOMC가 있는데 그 기간에 주식을 전향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토픽이 뭐냐면 실적에 대한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사실상 이번 실적 시즌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새 벽두부터 애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실적이 나쁠 거고 뭐 하드웨어가 안 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특히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의견도 낮추고 이러면서 약간 초반에 충격을 줬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시총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서 사실 구하면 사실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그건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단위는 추정치 정도만 블룸버그에서 제가 봤습니다. 어떠냐면 추정치 하향이 없어요. 말로는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아이폰 안 팔리고 비전 프로 출시하긴 하겠지만 양산이 늦어질 거고 서비스는 독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많이 못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로 되게 무섭게 뉴스에 나왔는데 추정치를 살펴보면 거의 변화가 없고요. 심지어 하단,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여러 명 있으니까 추정치가 이렇게 위아래에 있을 거잖아요. 이 밑에 하단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하단이 올랐다는 얘기는 나쁘게 말한 사람도 일단 추정치를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30 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애플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근데 그 사람들의 이익 상향 비율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말로 무섭게 하고 행동, 추정치는 별로 안 바꿨다는 얘기는 일단 이 말이 맞을 가능성보다는 행동이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4분기 실적 진짜 나쁠 수 있다는데 폭스콘이 12월에 실적이 나빴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년 1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4분기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었고 근데 금리 인상의 막바지였던 데다가 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1월 2일이 딱 되자마자 미안한데 우리 작년 4분기에 생각보다 아이폰을 많이 못 팔았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에 비해서는 좀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earnings warning, 뭐 warning aler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회사들은 보통 자신들의 직전 분기 실적이 정말 많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말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벌써 모비라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전 분기에는 태양광 미국의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작년 4분기, 캘린더로 4분기고 애플은 1분기인데 실적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아래일 수는 있지만 이게 2018년 4분기처럼 뭐 예상보다 10% 이상 매출이 빠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애플이 아직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하드웨어를 파는 애플,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애플, 특히 중국 소비 비중이 높은 애플은 안 될 거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와 더 연관이 센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는 이미 추정치에 많이 반영이 된 반면에 애플은 덜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을 보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와도 주가가 의외로 뭐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애플은 추정치 정도만 미트해도 사람들이 안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빅테크 실적을 보실 때는 기대 대비 성과를 찾아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꼭 요건 이때 딱 타임이 딱 맞아야 되는 거라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미국 실적 시즌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